고요한 사천의 새벽 활주로에 서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자체 기술도 엔진 설계 능력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 앞에는 8조 원의 도박이라 불리던 철마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무모함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마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지새우며 깎아낸 집념의 산물이며 우리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결정체입니다. 최근 전 세계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전례 없는 행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항공 전문 지조차 한국이 정해진 시간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살벌한 추위 속에서 기체 표면이 얼어붙는 결빙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1,100회가 넘는 시험 비행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대 항공 역사의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정밀하고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차가운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엔지니어들의 숨결을 통해 KF-21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날개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신뢰성의 근원부터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라매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시제기가 단 한 대의 추락 사고도 없이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신화로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새로운 기체를 개발할 때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아까운 기체와 조종사를 잃는 비극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조차 초기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충돌과 기체 균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수년간 일정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면 KF-21이 보여준 이 놀라운 안정성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밀공학 수준이 이미 세계 정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최근 통과한 극한 환경 테스트는 보라매의 신뢰성을 한 차원 더 높여주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의 극저온 상황에서 기체의 표면에 수분이 닿아 결빙이 발생하면 조종면이 고착되거나 엔진 흡입구가 막히는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기체 곳곳에 설치된 방빙 시스템과 가열 장치를 통해 이 극한의 공포를 기술로 극복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해외 기술진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설계된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천의 한국항공 우주산업 현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치열한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아닌 수천 명의 연구원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세한 진동 하나까지 잡아내기 위해 매달린 결과가 바로 이 무사고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시험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는 초당 수만 개에 달하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기체의 거동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이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 국어를 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마친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려와 연구원들과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웃는 그 짧은 순간 뒤에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밤샘 작업이 숨어 있습니다. 외신들이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타임 온 스케줄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한국 특유의 추진력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성능의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보다 더 큰 매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잘 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잠재적 운영국들이 내부적인 부침 속에서도 끝내 KF-21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30년 넘게 개발 지연과 사고에 시달리며 자국 조종사들조차 탑승을 꺼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KF-C11은 비행할 때마다 데이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조립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항공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완전히 손에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단순히 공군 전력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4, 5세대 시장을 평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드웨어의 안정성을 확보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강력한 기체를 움직이는 똑똑한 두뇌입니다. 과연 우리 기술로 만든 레이더가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을 어떻게 먼저 찾아내고 압도하는지 그 놀라운 항전 장비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산 전투기가 외국산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무사고 데이터가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전투기의 뼈대와 근육이라면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을 결정짓는 전투기의 두뇌이자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던 핵심 4대 기술 중 가장 난도가 높았던 것이 바로 에이사 레이더였습니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연구원들은 보란듯이 이 한계를 돌파해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질화, 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집적화하는 데 성공하며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탐지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레이더가 제각각 움직이며 전파를 쏘기 때문에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강하며 공중과 지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천 개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하며 적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더 하드웨어의 성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이를 제어하고 적과 아군을 식별하며 표적을 할당하는 알고리즘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발판 삼아 우리만의 독자적인 신호 처리 기술과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KF-21은 적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지상의 미사일 기지나 해상의 함정까지 정밀하게 포착하여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협조 표적 식별 기술을 통해 레이더에 잡힌 신호만으로도 저 기체가 어떤 기종인지 정확히 판별해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아군 오사를 방지하고 교전의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연구 현장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용인과 사천의 연구소에서는 레이더 전파 시험을 위해 거대한 챔버 안에서 수개월 동안 고립된 차에
데이터와 싸우는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전수를 거부했던 국가들이 나중에 우리 레이더 성능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서름을 털어냈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이 타국의 눈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든 눈으로 지켜지는 하늘 아래서 살게 하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집념이 모여 하드웨어 국산화율 96%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KF-21의 레이더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능력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눈을 가진 보라매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쟁 기종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사용하는 레이더와 비교해도 탐지 거리와 해상도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최신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덕분에 전력 효율과 냉각 성능 면에서는 더 앞선 부분도 존재합니다. 결국 레이더의 성공은 KF-21이 4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의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적은 보라매를 보기도 전에 이미 보라매의 조준선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레이더 기술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데이터가 증명하는 이 놀라운 성과는 이제 엔진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투기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치고 있을지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레이더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먼 곳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힘의 원천이자 모든 항공 기술의 집약체인 엔진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사실 KF-21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엔진의 국산화 여부였습니다. 현재 보라매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FIL-4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미 해군의 주력기인 슈퍼 호넷에도 사용되며 그 신뢰성과 성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명품 엔진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엔진을 외부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기술적 종속과 수출 승인이라는 거대한 벽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3국에 전투기를 수출하려 할 때 엔진 공급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들여 만든 기체는 활주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장 박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품 제작을 넘어선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항공 엔진은 섭씨 1600도가 넘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하기에 금속 재료 공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 가공 기술과 소재 공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니켈 단결정 합금과 세라믹 복합자재 같은 초내열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 FIL-4 엔진과 대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7조 1000 파운드급 이상의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엔진의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방 자립에 다가서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강국들은 항공, 엔진 핵심, 설계 기술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며 철저히 봉쇄해 왔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가스터빈의 블레이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주조 실패를 거듭하며 활주로 옆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방화복을 입고 데이터를 확인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반드시 우리 손으로 심장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집념이 모여 이제는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디스크와 블레이드 국산화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복제가 아니라 소재와 공정, 그리고 연력학적 설계, 능력까지 모든 데이터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국산 엔진 확보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투기 가격의 약 30%를 차지하는 엔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운영 유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품 교체 수요를 우리 기업이 직접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해져 KFC21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결국 엔진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인내와 도전의 시간은 훗날 보라매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낼 때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산 심장을 단 보라매가 독도 상공을 수호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꿈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적 자립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엔진의 연소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탄탄한 심장을 바탕으로 스텔스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보라매가 꿈꾸는 미래의 전장은 어떤 모습일지 그 무인 협동체계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과거의 공중전이 단순히 속도가 빠르고 무장이 강력한 기체들의 대결이었다면 미래의 전장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플랫폼들의 거대한 체계 전쟁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주목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유연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라매를 4,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넘어선 6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체계, 즉 UMT로의 진화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탑승한 KF-21 한 대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스텔스기 여러 대를 거느리고 비행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장을 통제하는 개념입니다. 위험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대공망을 무력화하거나 적의 미사일을 대신 맞아주는 역할은 무인기가 수행하고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서 최종적인 전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고도의 데이터 링크 기술과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운영의 자율성입니다. 미국의 F-35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시간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비와 까다로운 정비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구매국들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 KF-21은 현대적인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구매국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명품 미사일인 미티어나 우리가 직접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천룡을 자유롭게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국방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됩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KF-21의 개발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손을 내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함께 미래 항공 기술의 생태계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라매의 최종 진화 단계인 블록 3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노출된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는 내부 무장창 설계를 완성하면 KF-21은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이미 기체 설계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이는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선견지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만난 한 해외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보여준 이 단계적 개발 전략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방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 개발 지연에 빠지는 대신 확실한 성능의 기체를 먼저 선보이고 이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한국식 속도전이 세계 시장의 표준을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대한 관문입니다. 보라매가 한 대 생산될 때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활주로의 열기가 되어 보라매를 띄워 올릴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단순히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리더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하늘 어디에선가 태극 마크를 단 보라매가 무인기들과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고 신뢰로 쌓아 올린 보라매의 신화는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라매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먼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가 얻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보라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 체계나 차세대 전투기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품어온 자주 국방의 꿈과 끈기가 빚어낸 거대한 승리입니다. 한때는 설계도조차 제대로 그릴 수 없었던 변방의 국가가 이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뭉클한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기체 표면에 새겨진 태극 마크는 단순한 로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차가운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흘린 땀방울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하늘을 물려주겠다는 기성세대의 약속입니다. 엔진의 굉음이 활주로를 울릴 때 우리는 단순히 기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든 이 철마가 방산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 손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우리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는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진정한 국방 주권의 완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F-21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우주 시대의 서막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확보한 기술은 향후 민간 항공기 산업과 우주 발사체 분야로 확장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보라매는 이제 사천의 활주로를 떠나 폴란드의 초원을 지나고 중동의 사막을 넘어
전 세계 영공을 수호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보라매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냈다는 그 뜨거운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깨워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있는 한 보라매의 날개는 멈추지 않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비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내려갈 신화에 대해 더 깊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보라매의 비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 보라매의 힘찬 비상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KF-21과 함께 미래 전장을 지배할 국산 무인 스텔스기의 실체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